제가 안내해 드릴 내용은 그 스마트 기기, 태블릿 PC 기기를 어떻게 구매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 태블릿을 학교에서 사용할 때 어떻게 사용하면 그나마 좀 선생님들이 좀 덜 힘들게 사용하실 수 있을까. 그리고 그 기본적인, 어, 인프라 부분에서 어느 부분 정도까지는 알고 있어야 되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들어오신 분들은 대체로 다 정보부장님이시거나 혹시 요거 담당 선생님이셔서 업무 처리 있어서 들어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선생님들? 그런가요? 대체로 그러신 것 같고, 어, 일단 그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 이전에 지금도 뭐 아직 쓰고 있지만 많이 쓰고 있지만 웹 디지털 교과서 옛날에는 뭐 디지털 교과서였으니까 제가 그 2017년부터 그 지금 이전의 학교에서 디지털 교과서 연구학교와 선도학교를 담당하게 되면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좀 편하게 쓸 수 있을까? 그리고 선생님들은 어떻게 해서 학생들에게 제공하면 좋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나름대로 그냥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다가 그냥 알게 된 점을 알려드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이야 뭐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라고 부르지만 옛날에는 디지털 교과서 실제로 지금 나온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제일 힘든 부분이 선생님들에게 제일 힘든 부분이 아마 인프라 쪽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네,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는 대체 무엇이냐라고 여기 잠정적으로 정의된 걸 보면 어, 옛날에는 디지털 교과서라는 게 있었지만 지금은 수업에 포함되는 모든 광의적 의미의 디지털 자료라든지 온라인 자료가 모두 다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로 포함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북도 있을 것 같고요. PDF 파일도 있는 것 같고 선생님께서 만드셨거나 아니면 유튜브에 있는 그런 동영상들도 다 온라인 콘텐츠가 될 수 있고 이를 교육 자료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 여기 보면 되게 어렵게 정합성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과연 그 저희가 말하는 이 성취 기준에 도달하는 데 있어서 이런 자료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 그런 넓은 의미의 교수학습 자료가 모두 다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교사의 전문성에 기반해서 직접 만들어가는 교과서다. 그러면 교사의 전문성에 교사가 어떻게 하면 이를 유연하게 활용해서 내가 내 나름대로의 교과서를 만들어 갈 것이냐. 네. 실제로 저희는 성취 기준 이게 중요하지. 그걸 바탕으로 올해부터는 출판사에서 만들어 온 걸 저희가 선택해서 쓰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교과서 몇 쪽을 무조건 다 해야 됐지만 그거보다는 성취 기준에 도달할 수 있는 교과서를 잘 활용하면 좋겠다. 그런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다른 나라에서는 교과서는 개별적으로 만들거나 뭐 선생님들이 뭐 제공하거나 그런 의미니까 저희가 옛날부터 이제 교과서의 의미가 되게 강하다 보니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옛날에 디지털 교과서 이제 제가 연구학교 할 때 디지털 교과서가 생각보다 장점이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네. 뭐 지금 요 부분은 옛날 이제 5학년, 지금도 이제 쓸 수 있지만 5학년의 첫 페이지에 나오는 국토의 위치와 영역에서 나오는 첫 화면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실제 교과서와 비슷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 디지털화 되어 있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런데 여기 제가 음영을 처리한 부분, 이런 부분은 실제로 실제 교과서에는 다르게 처리되어 있거나 아니면 제시되어 있지 않는 왜냐하면 얘들은 다 애니메이션으로 움직이거나 실감형 컨텐츠를 눌러서 따로 연결이 되거나 아니면 여기 동영상을 볼 수 있거나 이런 팝업 창으로 새로 뜨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종이형, 서책형 교과서에는 담을 수 없는 이런 동적인, 실감적인 자료들을 디지털 교과서는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풍부한 자료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런 자료의 특징은 학생들이 스스로 내가 선택해야지 클릭이 돼서 실행이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내가 집에서 공부할 때도 활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학교에서 내가 클릭해야지 작동이 되는 거니까 옛날 같았으면
선생님이 클릭해줘서 자, 이 영상을 봅시다. 그리고 얘기해 봅시다. 이런 거였다면 지금은 자신이 다 선택해서 보고 예, 학습의 주체가 자기 자신이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준별로 운영할 수 있다라는 큰 장점이 있는데 그런데 실제 선생님들이 와 좋다. 그래. 자, 우리 반에서 이거 한번 써봐야 되겠다. 라고 해서 선생님들이 써보시면 네, 지금 여기 오른쪽처럼 이렇게 네, 됩니다. 네. 지금 제가 사실 제가 기존에 다른 전에 이제 연구학교를 했을 때는 제가 5학년 담임이었어요. 네, 5학년 담임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2년간 잠깐 네, 파견을 잠시 다녀오고 그리고 이 학교로 신당초로 옮기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학교에 와서 이제 저는 3학년을 맡게 되었습니다. 근데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와, 5학년과 3학년은 진짜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디지털 교과서, 웹 디지털 교과서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도 얘들한테는 더 친절해야 되겠구나. 네, 그리고 저희 반 학생들에게는, 저희 학교 학생들에게는 더더욱 친절하고 철저히 안내가 되어야 되겠구나라고 느꼈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첫 번째 어떤 어려움을 선생님들이 겪으시는지 한번 안내해 드리면 먼저 아, 그래, 이런 좋은 점이 있으니까 한번 사용해 보자 라고 마음을 먹으실 수 있어요. 이런 장점이 있으니까 이거 사용해 보면 어떨까. 네. 그래서 도전해 보려고 했는데 학교에 가서 했는데 학교에 제일 정작 문제는 태블릿이 없는 겁니다. 네. 실제로 여기 교육부에서 만든 자료나 이런 걸 보면 학생 맞춤형 수업을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선생님들께서 학교에 디지털 교과서 태블릿이 아니더라도 수업을 진행해 하셨을 때 이렇게 많이 하실 거예요. 자, 자, 교과서 몇 쪽에 이렇게 하는데 어떤 애가 책을 안 펴고 있어요. 아니면 그 전 시간에 교과서를 펴고 있으면 야, 지금 과학 시간인데 왜 이거 펴고 있니? 빨리 집어넣어. 이렇게 하실 거거든요. 그리고 빨리 새 책 꺼내, 이번 시간 책 꺼내, 이런 말을 매일 하실 거예요. 네, 저도 그렇고. 그런데 그걸 하면, 선생님, 저 안 들고 왔어요. 또는 저 잃어버렸어요. 아니면 뭐 사물함에 찾아봤는데 없어요. 이렇게 되면 선생님들 저는 어릴 때 그런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 전쟁터 얘기부터 시작합니다. 야, 너가 전쟁터에 나갔어. 근데 총알이 빗발치는데 너 총이 없어. 너 어떡할 거냐. 매달 그 이야기로 해서 학생들한테 한번 꾸짖고 옆에 애랑 같이 보거나 아니면 선생님 책을 줍니다. 이거 보고 하라고. 네. 네,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학생이 옆에 애랑 같이 책을 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당연히 네, 예상을 하실 겁니다. 네. 같이 보면 얘가 하고 있을 때 얘는 멀뚱멀뚱 보고 있어야 되거나 아니면 둘이 서로 뭘 하겠다고 서로 싸우거나 이런 현상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분명히 교과서라고 보면 학생 한 명당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 맞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태블릿을 구입하시게 되는 거죠. 학교 예산이 있을 경우에 또는 예산이 교부되었을 경우에 네. 그러면 네, 일단 교육청에서 일괄 구입하는 방식이 있을 겁니다. 네, 교육청에서 일괄 구입하는 방식이 네, 교육청에서 일괄 구입하는 방식은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냐면 요거는 시도 교육청에 따라 어떻게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네, 제가 그래서 여기 설명 부분에서 어떤 부분은 네, 요거는 그냥 통일되어 있는데 요거는 교육청마다 상이하니까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제가 이렇게 적었거든요. 네, 일단 교육청에서 일괄 구입하는 방식은 옛날에 제일 처음에 디지털 교과서가 활성화되고 들어왔을 때는 요 방식을 사용했었습니다. 네, 먼저 예산을 학교에 내려줍니다. 얼마를. 근데 그 예산은 다시 나중에 납입하는 방식입니다. 네,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일괄 구입해서 그냥 기기만 딱 받는 게 아니라 교육청에서 예산을 얼마 배부해 주고 나서 이 중에 얼마는 네, 다시 납입될 예정이니까 이거는 학교에서 사용하면 안 된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내야 된다, 다시 가져간다, 이런 식으로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학교에서 하나하나 사는 것보다는 공동 구매 형식이 되기 때문에 가격이 상대적으로 좀 저렴한 편입니다. 네, 개인적으로 그냥 샀을 때보다 가격을 좀 저렴하게 살 수 있습니다. 다만 학교에서 원하는 우리 학교는 예를 들어서 크롬북 이런 걸 사고 싶다. 아니 우리 학교는 그냥 기본적인 삼성 걸 사고 싶다. 그런데 삼성 거만 해도 모델이 정말 다양하지 않습니까? 어떤 거는 펜이 있고 어떤 거는 펜이 없고 네, 뭐 그런 것도 있고 네, 다양한데
그것을 학교 현장, 우리 학교에 꼭 필요한 적재적소를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진행할 때는 일단 예산을 배부하고 다시 납입한다고 뭐 이렇게 서로 공문으로 보내고 이제 학교에서 수요 조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기계 몇 개를 해서 희망을 받아서 안드로이드 기계는 삼성의 어떤 게 좋다. 또는 LG의 어떤 걸 쓰겠다. 또는 크롬북의 어떤 삼성 모델 어떤 걸 쓰겠다. 뭐 예를 들어 아수스 이런 모델을 쓰겠다. 아니면 아이패드 요 모델을 쓰겠다. 그럼 선택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그걸 선택해서 네, 거기에서 많이 나온 걸 네, 해서 골라서 이제 뭐 교육청 자체에서 입찰을 하고 네, 다시 걷어가서 이제 예산을 네, 사용하는 그렇게 아마 될 겁니다. 근데 저희 어떻게 보면 학교 지금 선생님께서 담당 업무 담당자시니까 이게 더 편하실 수도 있어요. 네, 골머리 안 썼고 그냥 배부해 주는 대로 받아서 네, 학급에 배부하든지 네, 학교에 놔두고 그냥 쓰면 되니까요. 네, 네. 그래서 요 장점, 또 다른 장점은 일단 옛날에 제일 처음에 저희가 들어왔을 때는 그냥 완전 생짜 기기였습니다. 그냥 딱 들어왔을 때, 네, 와이파이도 완전, 그냥 완전 딱 우리 휴대폰 제일 처음 샀을 때처럼 그렇게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학교 현장에서 너무, 이거 건드려야 될 것도 많고 힘들고, 뭐 학교에서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다. 뭐 그런 게 많으니까 그 교육청에서 아예 계약을 맺을 때, 와이파이 계정을 집어넣고 와이파이까지 잡은 상태에서 우리한테 교육 현장으로 배부하는 걸 아예 계약으로 잡아서 하는 교육청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할 때 아예 그런 학교 현장에서 이제 선생님들이 어떤 일이 아마 제가 듣기로는 교육청에서 학교에 뿌려졌습니다. 근데 학교에서 받았는데 계정도 넣어야 돼요. 와이파이도 잡아야 되고 이 절차가 너무 복잡하니까 그냥 받은 상태 그대로 그냥 또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담당자한테 또 인수인계 되고 이렇게 실제로 이 비싼 교과서, 비싼 기기를 주었는데도 학교 현장에서 그냥 썩고 있는 현상이 있었다. 그래서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좀 덜고자 네, 와이파이도 잡은 상태로 계정도 넣은 상태로 아예 배부해 주세요. 그래서 학교 현장에서 딱 빼서 쓰기만 쓸 수 있도록 네, 이런 상태로 네, 교육청에서 일괄교육하면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학교 이제 관리자, 교장 교감선생님께서 이런 이제 뭐 코로나 때문에 에듀테크가 한창 뭐 많이 관심이 있고 많이 사용하고 했지만 여기에 관심이 있으셔서 우리 학교 학생들한테 어, 이 자체 구입해서 조금 더 주자라고 하셨을 때 그러면 이제 선생님께서 여러 가지 고민이 드실 거예요. 그러면 제일 처음부터 일단 우리가 물건을 사야 되니까 물건을 살 때 고민해야 될 거. 첫 번째, 현재 우리는 뭘 살 것인가를 먼저 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학교가 갖고 있는 걸 먼저 분석해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현재 우리 학교 태블릿에서 안드로이드가 많은지 아니면 아이패드가 많은지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에 아이패드로 전부 다 돼 있어요. 네, 그러면 실제로 아이패드를 사는 게 선생님들한테는 더 나은 거예요. 왜냐하면 요거는 나중에 익히면 되는데 예를 들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요거 썼다가 우리 반에 예를 들어 초등학교 3학년 수업하는데 어떤 애는 안드로이드를 쓰고 어떤 애는 아이패드를 쓰면 선생님들도 둘 다 알아야 되고 이거를 학생들을 서로 관리하기 힘든 거예요. 배경화면 자체부터 다 다르니까. 그래서 웬만하면 통일시켜서 구입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네. 물론 만약 혼용되어 있다면 그러면 어느 정도 똑같이 다른 거 사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입안에만 통일해서 주면 돼요. 입안에는 예를 들어서 안드로이드를 준다면 4학년, 5학년에는 아이패드를 주는 거예요. 그럼 6학년에는 다시 안드로이드 이렇게 주고 그거를 맞춰서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만약 지금 현재 섞여 있다면 그리고 웬만하면 운영 모델도 구식이 아니라면 최대한 맞추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어떤 거는 S펜이 포함된 모델이고 어떤 거는 S펜이 포함 안 된 모델이고 제각각이라면 선생님들께서 세팅하는데도 어려움을 겪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비슷한 모델, 완전 똑같은 모델로 구입해서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너무 옛날 부식 모델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최신 모델로 해서 똑같이 맞춰서 어느 정도 한반 분량이라던가 뭐 어느 정도 분량을 맞추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 그걸로 했을 때 수량은 어느 정도를 할 것인가. 물론 학교 예산 범위 내에서 구입을 할 거지만 한반 분량 정도를 산다. 그런데 그 금액은 충분하다라고 봤을 때 더 고려해야 될 거는 여기에 액세서리도 더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별도로 뭐 펜 같은 걸 사거나 케이스를 사거나 이런 부분도 더 뭐 키보드 케이스를 사거나 이러면 똑같이 금액이 더 드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약간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기타 기타 고려 사항으로는 일단 어디에 보관할 것인가도 또 생각해야 돼요. 막 열대 뭐 한 한만 분량을 샀는데 그냥 쌓아둘 수 없지 않습니까? 충전하는 것도 어렵고. 그러면 분명히 학교 예산 범위 내에서 또 보관함도 사야 돼요. 옛날에는 막 보관함 없어서 막 뭐 자체적으로 이렇게도 만들어 봤다, 이렇게도 만들어 봤다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보관함 자체도 되게 고가니까. 보관함 자체도 네, 몇십만 원씩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어, 여담이지만 보관함이 왜 그렇게 비싼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진짜 보관함이 진짜 좋으려면 만약 저 같으면 보관함이 그냥 딱 얹어 놓기만 하면 무선 충전되는 그런 기능으로 돼서 딱 구입 딱 주면 좋은데 지금 아마 학교에서 쓰고 있는 거 보면 일일이 하나하나 다 꼽아야 되거든요. 네. 아마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진짜 왜 그렇게 비싼지 그런데도 왜 그냥 단순히 껍데기일 뿐인데 왜 그렇게 비싼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옛날 같으면 지금은 뭐 C타입이라서 위아래 없지만 옛날에 위아래 있을 때 막 학생들이 꼽을 때 잘못 꼽아서 뭐 고장 내고 그런 것도 진짜 많았습니다. 네. 일단 어디에 보관할지 그런 케이스도 네, 고민하셔야 되고 그리고 학생들이 혹시나 뭐 3학년이라면 덜하지만 예를 들어 6학년이라면 그냥 약간 좀 문서 작성하는데 좀 많이 쓰신다라면 그 터치로 해서 쓰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아이패드는 몰라도 터치해서 글 쓰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케이스나 키보드 이런 액세서리 구입도 고민을 해보셔야 되고 그리고 혹시 우리가 반에 주려고 하는데 그 반에 와이파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와이파이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허브도 사야 될 수도 있고 공유기를 사야 될 수도 있고 뭐 연결하기 위해서 스위치나 이런 것도 사야 돼. 뭐 제일 뒤에 나오겠지만 이런 것도 구입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네, 고민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요렇게 다 사기로 구입을 하면 그다음 절차는 바로 관련해서 회의를 해야 돼요. 네. 선생님들께서 아마 요 회의를 네, 실제로 해보셨는지 안 해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이게 이름이 다 다르게 불리더라고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네, 물품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물품선정위원회. 근데 다 똑같아요. 근데 학교마다 다르게 교구기저재 선정위원회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뭐 행정실장님 들어와서인데 여기 요거는 이제 교육청 기준이거든요. 네, 추정 가격으로 해서 1만 원, 네,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네, 그리고 뭐 요걸 쪼개서 사기도 하는데 실제로 쪼개서 한다 해도 같은 동일 사업일 경우 이걸 쪼개서 집행을 한다 해도 이걸 하나로 보기 때문에 쪼갠다고 해도 또 이 회의를 열어야 돼요. 학교 현장에서 제일 어려운 거. 맨날 회의오라 하는 게 제일 어렵지 않습니까? 업무 처리는 그나마 괜찮은데 회의 불러서 실컷 회의하고 결론이 없이 끝날 때는 진짜 허무하지 않습니까? 시간만 낭비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물품선정위원회를 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요거는 교육청에서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이거는 또 학교 행정실에서 행정실장님이 어떻게 진행하느냐에 또 다른 문제가 있더라고요. 네. 그런 점이 있어요. 그래서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네. 여기 물품선정위원회를 개최해야 된다. 근데 요 양식도 다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태블릿 구입에 대해서 여기에 제가 이제 옛날에 물품선정위원회를 열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대체로 회의로 그냥 식육청에 준 것과 이 학교에서 운영하는 그 자료가 또 다르더라고요. 여기 회의로 양식이었는데 이런 거에 있어서 네, 이만큼을 사용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할지 그 회의 내용은 네. 그래서 회의 내용에 들어오는 그 위원들도 다 다를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내용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일단 먼저 우리 무선 AP를 설치해야 된다. 와이파이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현재 이렇게 네,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설치가 되어 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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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요런 학반에 지금 3학년에서 6학년 사이에 여기에 이렇게 설치되어 있다. 근데 요 부분은 더 설치해야 된다. 요 부분에 예산이 필요하다. 네, 요런 게 회의에 들어갔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지금 우리 학교 스마트 기기는 현재 요 상태다. 네. 그래서 아이패드는 요만큼 있고 네, 안드로이드 탭은 요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요렇게 구입을 하면 좋겠다. 네. 그래서 요거랑 똑같은 모델을 구입하면 좋겠다. 네. 요렇게 해서 네, 그 결과 요거를 구입하기로 했다. 이렇게 해서 무품선정위원회 이렇게 열었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요거를 구입할 때 이제 요거는 학교 행정실에서 선생님 그 학교 장터가 더 좋습니다. 아니면 여기 있는 물건으로 품위를 올려주세요. 뭐 나라 장터 해도 좋고 아니면 이거는 입찰 수의 계약이 올라가야 됩니다. 요거는 행정실에서 한번 문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때는 아마 그 학교 장터에 있는 것 중에서도 우리 지역 뭐 지역에 있는 걸 찾아서 여기에서 몇 대 한방 분량 아니면 뭐 몇십 대 이렇게 구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행정실에서 우리가 선생님께서 몇 대를 하고 하면 물품선정위원회를 열어야 되는지 그리고 그 물품선정위원회 결과에 따라서 요거 입찰하면 입찰 일주일 동안 하고 그 다음에 얼마나 들어온지 해서 뭐 계약을 맺고 진행을 한다. 이렇게 아마 행정에서 알려주실 거니까 이렇게 네, 진행을 하시면 학교 자체에서 네, 구입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으로는 네, 그 학교 자체에 구입할 때 이제 이제 학교 자체에서 구입을 하니까 교육청에서 처음 들어왔을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와이파이도 설정을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처음 들어온 휴대폰을 처음 사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요즘 휴대폰을 처음 사시면 선생님들 계정과 계정으로 해서 그냥 넘겨서 그대로 쓸 수 있지만 지금 요거는 처음 휴대폰을 사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계정도 넣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와이파이도 직접 잡아 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계정을 넣을 때는 아마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G 스위트, 네. 지금은 뭐 구글 네, 워크스페이스로 네, 바뀌었지만 요거를 활용하시기를 네, 권장드립니다. 네. 자, 일단 그래, 요렇게 해서 구입을 할 수 있어. 네, 요렇게 해서 일단 구입을 해서 태블릿이 있어서 태블릿이 생겼어요. 그런데 실제 두 번째 선생님들께서 마주치는 어려움은 네, 바로 이 수많은 태블릿, 내가 태블릿을 구입해서 우리 학교에 태블릿은 정말 많이 있어요, 이제. 그런데 교육청에서 배부한 것도 있고 선생님 자체적으로 학교에서 구입하신 것도 있고 그런데 이 태블릿을 대체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 여기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스마트 기기 수량에 따라서 네, 아마 요거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수업 내용에 따라서. 네, 첫 번째 항목은요. 그 학생들이 개인별로 한 대씩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럼 수업을 하다가 자, 요 부분은 자기 태블릿을 꺼내서 조사를 해보세요. 네, 이렇게 수업을 할 때 진행할 수 있겠죠. 네, 두 번째는 네, 학생 모든별로 한 대씩 제공되어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어떤 자료를 모든 방에 올려놓았으니 모든 방에서 같이 한번 살펴보고 네, 그 원인과 결과를 한번 네, 이야기해 보세요. 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방법은 이제 일반적으로 저희가 뭐 태블릿이든 PC든 교사가 제시하는 거예요. 자, 선생님이 어떤 걸 보여줄게요 해서 요걸 보여주고 학생들이 요 선생님이 보여주는 걸 보고 뭐 발표를 하든지 서로 이야기를 나눠보든지 네, 이런 형태로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선생님 대체로 그러면 제가 채팅창에 한번 여쭤볼게요. 자, 우리 학교는 대체로 1번 학생 개인별 기기를 사용한다. 1번 모든 별로 사용한다는 2번. 네, 그다음에 교사가 혼자 교사 1PC 또는 교사 1기기로 사용을 한다. 3번입니다. 네, 과연 선생님들은 어떤 형태로 많이 이용을 하시는지 채팅창에 아니면 네, 여기 화면에 바로 네, 손가락으로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번 잠깐 네, 보여주시겠어요? 네, 채팅창에. 네. 오, 네. 대체로 네, 제 예상과 다르게 1번이 네, 많습니다. 네. 1인 1기기로 네, 사용하시는 선생님 많네요. 네. 네. 대체로 다 네. 한솔초도 그렇게 기기가 많이 있나요, 선생님? 와, 네. 기기가 많이 있네요. 네. 네. 기기가 많으면 많을수록 업무 담당자는 힘이 많이 듭니다. 네. 네. 그런 점이 있을 것 같고요. 네. 아, 네. 당연히 네. 저는 2번 아니면 3번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1번이, 네, 회사에 들어와서 갖고 가. 네. 선도학교를 해서, 네, 아, 네. 김태현 선생님, 네, 학년당 30대씩 한 반씩 돌려쓰고, 네, 요런 형태도 뒤에 나오는데, 실제로, 네, 김태현 선생님처럼 이거 돌려쓰기가 정말 힘이 많이 들 겁니다. 네. 실제로 우리 반에 딱 있으면 좋은데, 이거
막 그 전에 준비를 해서 또 받아야 되고 막 빨리 쓰고 돌려주려고 하고 하면 실제로 네, 애가 많이 쓰여가지고 네. 그러면 실제로 학생들이 제일 좋아하는 형태는 네, 학생들이 제일 좋아하는 형태는 바로 네, 당연히 1번이거든요. 2번, 3번은 아까 그 이유랑 똑같습니다. 왜? 아, 내가 내 교과서가 있어야 되는데 모든 별로 한 대씩 보고 아니면 선생님이 본 거를 보면 좀 수동적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냥 내 혼자 이렇게 쭉, 내 혼자 내가 직접 만지면서 해야지 편한데, 단순히 관람하는 걸 하려면 싫은 거예요. 네. 학생들이 1번, 네, 첫 번째로 하기를 원합니다. 물론 선생님들도 1번을 제일 많이 원하실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교사 일기기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면, 요 교사 일기기는 선생님이 이렇게 뭐 미러링 된 뭐 태블릿 PC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PC에서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방식이에요. 네. 교사가 중심적으로 네, 자료를 제시하고 네, 특히 동영상이라던가 뭐 조작형 자료 같은 거를 선생님이 직접 시범으로 보여주실 때 네, 그럴 때 네, 교사 일기기를 사용하고 학생들을 요걸 보면서 네, 학습지나 아니면 서책형 교과서에 별도로 적거나 뭐 서로 그걸 보고 이야기할 때 이런 식으로 교사 일기기를 사용하고요. 두 번째는 네, 아까 모든별로 일기기 할 때 예를 들어서 여기 학생들 할 때 뭐 실험 같은 거 할 때 뭐 요걸 통해서 본다거나 뭐 실험 결과를 뭐 태블릿 PC를 가지고 뭐 정리하거나 네, 아니면 뭐 실험 과정을 촬영하거나 아니면 뭐 사회에서 어떤 자료를 제공하고 뭐 그거를 모둠에서 같이 보고 이야기를 나눌 필요가 있을 때 네, 그럴 때 뭐 토의 토론하고 결과 정리할 때 모든별 일기기를 많이 사용할 것 같습니다. 근데 당연히 이제 모든 활동을 하니까 뭐 예를 들어서 누가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고 뭐 어떻게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역할이 필요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당연히 이런 학습 방법에 대한 훈련이 네, 필요할 것 같고요. 네. 자, 세 번째는 네, 학생이 이제 선생님들께서 네, 제일 내가 내 기기를 네,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네. 학생들이 제일 선호하는 방법. 네. 그러면 학생들이 내가 스스로 이제 이걸 보면서 학습 활동을 수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사, 정리, 발표도 다 개인이 합니다. 네. 물론 조사하고 정리한 다음에 이야기 나누는 거 같이 할 수 있거든요. 네. 뭐 개인별로 프로젝트 하거나 여기 있는 문제를 풀거나 뭐 스스로 정리를 하거나 이런 거 할 때 1인 1기가 참 유용하고요. 당연히 내가 내 걸 하니까 수준별로 할 때, 개별 수업을 할 때 참 유용하게 네,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신 뭐 여담이지만 관리자분들이 봤을 때는 왜 얘들 자기 기계만 뭐 처박혀가지고 왜 아무런 얘기 안 하노? 이렇게 하면 또 관리자분들은 또 싫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체로 이런 걸 가지고 수업 활동을 짜실 때, 여기에서 뭐 요걸 보고 뭐 만든 다음에 어떤 활동을 한 다음에 친구들끼리 요 모둠 안에서도 서로 이야기하고 나누는 그런 활동이 모둠 활동에서도 같이 계속 이루어져야지. 네. 단순히 아니면 그냥 공간만 있고 같이 자기 기계에만 매몰돼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 유의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있던 전에 학교, 네, 지금 학교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학교도 대체로 이제 태블릿이 옛날보다 정말 많아졌거든요. 네, 정말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아직 1인 1기기로 가기에는 아직까지 학교,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좀 많이 힘든 편이거든요. 특히 학급 수가 큰 학교는. 근데 이제 이미 완성되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1번으로 대답하신 학교는 네, 대체로 네, 좋으실 것 같고, 지난번 학교에서 보면 네, 기기는 총 네, 옛날 구형도 포함해서 네, 288, 네, 200, 네, 288대 이렇게 있었는데 3학년에서 6학년 약 600명인 거예요. 그러면 학생들한테 돌려준다 하면 네, 2명에서 한 기계를 써야 되는 그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은 분명히 자기 기계를 쓰는 걸 좋아하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네. 그래서 일단 생각해낸 방법은 일단 학년 부장님 또는 뭐 학년에서 잘 쓰는 뭐 반에게 학년별로 일단 한 이제 태블릿 PC 1인 1기기 하는 학급을 정해서 그 학급에게는 네, 다 인원수만큼 충분히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우리 반이 27명이고 뭐 옆 반은 29명, 30명이다. 라고 그럴 수도 있으니까 여유 있게 한 30대씩 주는 겁니다. 그리고 아, 혹시나 옆반에서 쓰고 있다가 우리 반에서 1인 1기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수요가 생길 때는 뭐 직접 뭐 정보부장 선생님이나 전산 실무 선생님한테 가지 않고
그 학년 내에서 받아서 이제 서로 1인 1기기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쓰는 학교도 봤거든요. 우리 반이 일주일 쓰고 그 다음 반이 일주일 쓰고 이렇게 일주일씩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왜냐하면 매번 할 때마다 왔다 갔다 하니까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일주일 간격 또는 뭐 학급이 그렇게 크지 않은 학교는 2주 간격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 반이 썼다가 그 다음 반 썼다가 다시 우리 반 오고 이런 식으로 번갈아 가면서 쓰는 학교도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 외의 경우에는 모든별로 1기기식에서 일단 활동에 있어서 네, 태블릿 PC를 같이 쓸 수 있도록 하게 네, 이렇게 네, 하는 방법도 네, 유용할 것 같습니다. 지금 대체로 다 이렇게 많이 쓰시는 것 같고 네,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우리 기존에 컴퓨터실 가면 시간표가 있어서 몇 학년 몇 반이 몇 교시에 가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찬가지로 스마트실을 만들어서 거기 안에 와이파이도 되고 태블릿도 다 안에 넣어놓고 거기에 딱 켜놓는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에 오면 언제든지 쓸 수 있게. 그런데 요거의 문제점은 선생님들에게 제일 수업하기에 편한 공간은 자신의 교실이거든요. 아무리 더럽고 깨끗하다. 거기에 상관없이 자기 교실에서 이런 수업이 활동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네, 저도 그렇고요. 왜냐하면 익숙하지 않으니까 뭘 하려고 해도 안 맞고 프로그램도 없고 아니면 뭐 준비물도 갑자기 꺼내야 되거나 이런 경우 있는데 그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실을 만들어서 사용하긴 해봤는데 전산 실무 선생님한테 1년이 이제 지나고 나서 이제 그 얼마나 방문했는지 이용했는지 이용 대상을 살펴보면 실제로 많이 좀 떨어지는 거예요. 네, 생각해 보니까 선생님들이 여기에 불편해서 네, 오고 싶지만 잘 안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 2학년은 대체로 많이 쓸 경우가 없고 안에서 잘 쓰기도 못하니까 1, 2학년은 혹시 여기에 뭐 스마트실을 만들어서 자주 오게 네,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3, 4, 5, 6의 경우에는 이런 방법도 있지만 최대한 교실에 많이 배부해 주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스마트 기기 보관함 해서 대체로 학교에 있는 거는 왼쪽에 있는 바퀴가 달린 32대까지 들어가는 또는 30대를 복원할 수 있는 네, 요런 네, 바퀴가 있는 네,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요런 걸 많이 쓰실 것 같고요. 뭐 좀 소인수 학급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바구니처럼 돼 있어서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고 진짜 이것도 필요 없다 하면 그냥 우리 학교는 좀 소인수 학급이다. 그러면 뭐 바구니에 한 10대 미만으로 되면 여기에 딱 담아 가져가서 이렇게 네, 쓰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요거는 학교 사정에 따라서 인원수가 작은데 이렇게 큰 거를 구입할 필요는 네, 없을 것 같아서 네, 네 그렇고요. 네, 스마트 기기 충전함이라던가 아니면 여기는 보관 전용 가방 그리고 액세서리함 이런 걸 해서 네, 좀 보관이나 운반에 효율적으로 네,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 여기 왼쪽 편에 있는 거는 세로로 된 거. 요거 아마 12개짜리인가? 네, 아마 10개짜리인지 12개짜리 요렇게 세로로 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로로 이렇게 탁탁탁 들어가는 네, 이런 것도 있고요. 네, 오른쪽에는 딱 그 이동식이 아니고 교실에 딱 그냥 바퀴 없는 거거든요. 네, 이렇게 고정돼서 이렇게 쓰는 것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10개 또는 12개용 네, 소인사급의 이런 세로형도 있고 학급 상황에 따라서 요거를 이제 구입해 하셔서 네, 배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저희 학교 좀 오래된 학교라서 교실이 좀 낡고 그랬는데 요런 거 오면 놓을 공간이 없더라고요. 네. 실제로 요즘 교실은 좀 작고 요런 것도 다 감안해서 만들어진 것도 있고 하던데 네, 그런 거 감안해서 네,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요런 게 당연히 생기면 우리 교실에서 보관한다. 그러면 선생님 1인 1역입니다. 네, 1인 1역. 학생들한테 1인 1역을 정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 예를 들어서 맨날 그러니까 요게 고가의 장비다 보니까 실제로 없어진 학교도 꽤 많이 있을 겁니다. 네, 조사를 어느 정도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이게 본격적으로 들어온 지 5년도 넘었고 선생님들이 받고 나서 학교 옮기고 뭐 이런 경우도 많기 때문에 분명히 분실 또는 고장 기기가 정말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반에서는 할 때 뭐 스마트 비서 이렇게 아니면 이런 걸 둬서 얘들이 모든 별로 다 걷어오고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럼 집에 가기 전에 학생들이 이제 딱 받아서 여기 확인해서 몇 대가 맞다. 네, 확인한 다음에 이제 집에 갈 수 있도록. 네, 그러니까 수업을 하다 보면 이거 정리하고 이런 시간도 실제로 많이 뺏기거든요. 왜 우리
체육 시간에 왜 실제 ALTPE 실제 체육 수업에 활용되는 시간을 늘려야 된다라고 하는데 실제 수업 하다 보면 이런 거 정리하고 꺼내고 이런 시간이 진짜 많이 소요 뺏기거든요. 그래서 얘들 1인 1역으로 해서 이렇게 두면서 얘들이 요거를 자체적으로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같이 쓰다 보니까 어떨 때 학생들은 나는 1번인데 1번을 썼다가 다음에 30번 있으면 내가 했는 흔적이 이런 거 다 없어지잖아요. 우리 컴퓨터실 가면 학생들이 자기 자리에 앉아서 쓰는 것처럼 기기도 자기 고정해서 계속 쓸 수 있도록 하십시오. 네. 그래서 라벨링을 시킨 다음에 자기 번호의 기기를 계속 쓴다. 네. 그렇게. 왜냐면 그렇게 해야지 자기 자신도 익숙해지고 이렇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스마트 기기, 스마트 비서는 수량도 확인하고 보관함에 충전도 하면 보관함에 충전 직접 꽂는 것도 직접 얘들이 합니다. 그리고 뭐 S펜 수량도 액세서리 관리도 얘들이 다 할 수 있도록. 네. 그런데 아까 4, 5, 6학년은 가능해요. 근데 3학년은 아직까지 조금 힘든 점이 있더라고요. 3학년은 매일 시키고 매일 훈련시켜도 계속 안 되더라고요, 얘들. 네. 그래서 계속 훈련을 시키고 있는 네, 편입니다. 네. 그리고 뒤에 대장 양식도 제가 네, 공유를 할 텐데 여기 대장에 요거는 아마 정보부장 선생님이나 요거 관리를 하시고 계실 것 같아요. 얘가 모델명 예를 들어서 여기 중간에 뭐 T820 뭐 720 뭐 이런 거 있듯이 요 모델명도 있고 얘가 지금 아마 학교 자체에 넘버링된 번호 네 넘버링된 번호 그리고 언제 들어왔다 뭐 그다음에 몇 대가 있다 네 이렇게 아마 대장에 정리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정리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 대장에 이런 거를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정보부장 선생님 아마 갖고 계실 거고 실제로 학급에서 이용만 하시면 아마 요게 우리 반에 몇 대 몇 대가 왔다 요거는 알고 계실 텐데 요거는 아마 어, 기기 담당자가 네,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혹시 기기가 파손됐다. 그러면 여기에 실제로 혹시 학생이 네가 물어와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아마 그렇게 구상권을 청구하기가 되게 어려운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기기가 파손되었을 경우에 당연히 네, 삼성기기의 경우에는 여기 디지털 플라자 가면 됩니다. 네, 디지털 플라자 가서 네, 요거 AS 맡긴 나와서 이렇게 하면 돼. 그 아마 요 기기가 기간이 있을 거예요. 네. 그 무상 AS 기간이 있을 겁니다. 왜 차량도 있고 이런 거 있는 것처럼 그 기간에 맞는지 혹시 무상으로 처리가 되는지 이걸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지난번에 있을 때 그 전산 실무 선생님께서 여기 디스플라자 가서 저희가 뭐 여러 상황을 설명하니까 거기서 서비스로 해서 주셨는지 거기에서 수리를 뭐 그냥 뭐 요거 안 되는 부분 요거는 무상 수리해 주셨다 이렇게 뭐 해주셨다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말씀해 주시면 네, 근데 뭐 학교 예산이 있으니까 네, 최대한 네,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요 공문은 그 코로나19가 정말 네, 뭐 지금도 심하지만 옛날에 네, 뭐 1년 전, 2년 전에 그 학생들이 이런 기기가 없어서 원격 수업을 못 하니까 그걸 위해서 학교에 있는 기기를 대여해 준다. 네, 그래서 원격 수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학교 기기를 네, 이렇게 제공한다. 이런 공문이거든요. 근데 요 밑에 보면 학생들이 이제 험하게 쓸 수 있으니까 회송 기기는 학교에서 수리하고 유실되었을 경우에는 학생에게 비용을 청구하라.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대여는 해주되 그런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철저히 네, 준비해서 대여해라. 이런 공문을 이제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마 학교에서 들어온 기계가 한 4, 5년 돼서 진짜 고장난 것도 많고 비밀번호 걸려있고 이런 것도 정말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학생들이 네, 네, 맞습니다. 네, 김태승님. 막 센터에 전화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차라리 내 돈으로 고치면 바로 절차가 한 번만 되거든요. 일찍 가서 접수하고 돈 얼마 들어요? 네, 돈 접수하고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 가면 금액을 어느 정도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 금액을 확인해서 금액 확인한 다음에 품위 기한해서 그 다음에 다시 가서 금액 결제하고 다시 받아오고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니까 저희가 두 번씩 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차라리 제 휴대폰 고장나면 그냥 가서 고치고 하면 되는데 그런 부분이 참 힘듭니다. 네. 네.
가급적이면 이제 구상권 청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네,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에 공문이 같이 왔습니다. 네, 그래서 스마트 기기 관리 대장 양식에서 이거 교육청에서 보내준 양식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뭐 몇 학년 몇 반에 쓰고 있다라든 뭐 기기 대여가 되어 있고 기기 수령자는 담임 선생님이겠죠. 그다음에 언제 대여해주고 반납일은 언제다. 네, 그래서 요거 학교별로 이제 작성하는 방법이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1년치를 한꺼번에 배부한다. 아까처럼. 그러면 대여일은 학기 초가 되겠죠. 그럼 반납일은 내년에 2월 달, 네, 2월 달 또는 뭐 2월 달에 겨울 방학 전이라던가 아니면 1월 달이 될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학사 일정이 거의 끝나갈 때쯤에 미리 일주일이나 2주일 전에 이렇게 정무부장님 다시 걷어서 반납하도록 합니다. 네, 또는 뭐 교사형일 경우에는 뭐 미리 반납하고 근데 교사형일 경우에도 똑같은 기기를 다시 준다는 가정하에 반납했다가 다시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너무 이제 1년, 2년 이제 뭐 3년, 4년 계시니까 뭐 제일 처음에 받았다가 나중에 가실 때 되면 정보부장 선생님이 바뀔 때 인수인계 될 때도 요거 처리가 되게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1년치를 딱 끝내놓고 네, 들어오십시오. 네. 1년치를 딱 끝내놓고 네, 다시 이제 다음 정보부장 쌤한테 네, 드리는 게 네, 좋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듭니다. 제가 요 채팅창에 그리고 여기 김태희 선생님께서 네, 여기 비번은 네, 학생들이 그 얼굴 인식, 뭐 핀 번호 뭐 그런 걸로 해가지고 막 온갖 대로 해서 막 다 비번 걸어놓거나 이런 거 하기도 해놓거든요. 초등학교는 그나마 덜하고 중고등학교는 더 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눈물을 머금고 기기 초기화, 공장 초기화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초기화해서 쓸 수밖에 없는 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보내드린 게 교육청에서 온 네, 원격 수업에 대해서 네, 이렇게 있는 양식이니까 아마 시도교육청마다 약간 양식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네, 활용하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자 여기까지 이제 해서 어느 정도 준비가 됐다. 그런데 그 다음으로 또 가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태블릿을 가지고 그냥 내가 받은 걸 가지고 그냥 학교 선생님들한테 그냥 선생님 이제 쓰세요 하고 툭 나눠 주기가 어려운 거예요. 네, 그냥 받은 선생님은 아까랑 똑같은 현상이 발생합니다. 교육청에서 학교로 나눠주면 잘 모르는 그냥 받으면 그냥 받았습니다. 받기만 받아놓고 고이고이 먼지 쌓일 때까지 쌓아놓는 거예요. 근데 요걸 가지고 선생님께서 해서 학급으로 딱 나눠주면 학급에서는 혹시나 또 해서 고이고이 또 모셔놓고 있는 거예요. 네, 옛날 고사성어로 고사성어는 아니죠. 그냥 속된 표현으로 아끼면 똥 되거든요. 네, 아끼면 똥. 하여튼 연예인 누가 그랬는데 자기는 맛없는 것부터 먹지 않는다고 맛있는 것부터 제일 먼저 먹는다라고 누가 아침에 라디오에 김영철인지 네 김영철 씨인지 모르겠지만 걔 고이고이 모셔두고 있는 거예요. 이거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학생이 고장내면 어떡하지? 근데 실제로 써보시면 쓰다가 막 떨어뜨리고 근데 수업에 적용하다가 얘가 실수를 해서 떨어뜨리고 그런 거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또 고장 잘 나지도 않거든요. 진짜 뭐 이거 막 얘가 막 망치로 이렇게 해서 고장 내지는 않고 어쩌다 잘못 떨어뜨리면 진짜 잘못 떨어뜨려서 운 없게 고장 날 수도 있겠지만 떨어뜨린다고 해서 고장 나거나 그런 경우는 잘 못 봤습니다. 네. 자, 그러면 태블릿을 어떻게 관리할까요? 여기에 대한 네, 고민이거든요. 자, 그러면 선생님 제일 처음에 스마트폰이 처음 등장했을 때 2000 거의 한 옴니버스 그쪽에 거의 네, 옵티머스 그쪽에 나오고 있을 때 2012, 13년에 막 스마트폰 처음 등장했을 때 생각해 보시면 그리고 스마트폰을 2년 지나서 이거 바꿀 때 어떡하지? 어떡하지? 그 부분 생각하시면 맨날 옛날에 카카오톡 새로 대화창 다 날라가고 새로 신축되어 있고 뭐 바뀌고 뭐 그런 적 있었지 않습니까? 뭐못 옮기고 데이터 못 옮기고 해가지고 네 그때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일 처음에 중요한 게 바로 계정이거든요. 계정. 네, 우리 스마트 기기 사용자, 나를 대신해서 내가 누구다라는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스마트 기기 안에서의 고유 체계라고 볼 수 있는, 네, 그게 바로 계정이거든요. 그러면 계정을 만들 수 있어요. 우리 제일 처음에 휴대폰 제일 처음에 쓸 때
이 구글이라는 사이트에서 만들어서 써야 돼요 해서 막 그 휴대폰 파는 사람이 구글에서 막 뭐 해가지고 뭐 해서 이렇게 막 만들어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임의로 계정을 만드는 거예요. 구글에서도 만들 수 있고요. 뭐 iOS는 애플에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그 일괄로 계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G Suite 또는 지금은 이제 구글 워크스테이션에서 네. 어느 방법이든 상관은 없지만 요즘은 G Suite, 네, 구글 워크스테이션으로 만드는 거 추천드리고요. 일단 뭐 하면 뭐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뭐 인증번호를 넣으세요. 뭐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일단 만들었어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밑에 뭐 할 때마다 인증번호 넣으세요. 다시 로그인 하세요. 이런 게 뜨게 됩니다. 그리고 계정 관리를 계속 해야 돼요. 왜냐면 뒤에 나오겠지만 방학이 있고 뭐 갔다 오면 막 바뀌고 이렇게. 그리고 혹시나 정보부장쌤이 바뀌게 되면 우리 관리자는 뭐 어떤 거예요, 뭐 어떤 거예요,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실제로 지금 옛날에 G 스위트가 제일 처음에 막 빨리 안 쓰는 옛날에 제일 빨리 아신 분들은 더 이전에 아신 분도 계셨겠지만 이게 이런 거를 입소문 타고 나서 이렇게 하면 계정을 관리할 수 있대. 기기를 관리할 수 있다고 해서 했는지 약 3, 4년이 지났거든요. 2017년, 18년, 19년 이때부터 막 활성화되기 시작했으니까. 그리고 지금 와서 막 야, 원격 수업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돼? 뭐 에듀테크 이렇게 하면 된대. 이렇게 해서 막 했으니까 선생님들이 그때 돼서 계정을 막 만들고 관리자 계정 이렇게 하고 진짜 많이 붐이 일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선생님이 이 학교에 계속 계시지 않는 거예요. 나는 2, 3년 있으면 나 이 학교 옮겨. 3, 4년 있으면 이 학교 옮겨. 그러면 옮길 때 이거를 다음 정보부장 선생님한테 인수인계를 정확하게 해주고 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해주고 가지 않으면 이거를 못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나도 만들어 놓고 모르게 되면 새롭게 또 계정이 다 새롭게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 있어서 옛날에 비해서 3, 4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발생해서 요거를 지금이라도 만약 만드시면 잘 만들어서 기억을 해 놓으셨다가 기록을 해 두셨다가 다음 부장, 다음 담당자에게 철저히 인수인계 해 주셔야지 다음 사람이 맨땅에 헤딩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내 휴대폰이 아닌 공용 기계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예를 들어서 작년이나 재작년에 에듀테크 관련해서 막 하면서 뭐 우리 에듀넷 무슨 계정 학교 계정 만들었다 또는 우리 구글에서 뭐 유튜브 계정을 만들었다 뭐 그런데 그 계정을 만들었는 것도 인수인계가 안 되면 계정이 계속 바뀌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음 사람을 위해서 철저히 기록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미 요거를 인수인계를 잘 받으셨으면 다행인데 혹시 이거를 맨땅에 헤딩해서 새로 만드셔야 된다. 그러면 그거를 잘 인수인계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잘 기록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일단 계정을 넣을 때 제가 옛날에 똑같이 예를 들어서 어떤 하나의 계정이면 그 계정을 여러 군데 다 넣을 수도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선생님 계정을 여기 휴대폰이랑 옛날 휴대폰이랑 다 같이 쓰는 것처럼 계정에 여러 군데도 다 넣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구글에서 이제 보안 정책이 이렇게 계속 강화되다 보니까 한 장소 또는 여러 대의 스마트 기기에서 계속 동시에 사용하면 인증번호 요거 보낼 테니 요거 입력하세요. 아니면 왜 그 숫자 3개 나오면서 요거 중에 선택하세요. 요런 거 되게 요즘 많이 뜨거든요. 그리고 일정 기간 사용 안 하면 로그아웃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방학 지나고 나서 기계 어쩔 때 만지면 계정이 나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뭐 설치하려고 아니면 얘들아 요거 설치해서 오늘 수업 때 활용하자라고 했는데 선생님 계정 없어요. 그러면 그날 이제 수업 진행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서 한 개 계정으로 여러 개 함께 쓰는 경우가 있고 기기별로 계정을 다 다르게 입력하는 방식이 있다면 오른쪽에 있는 거를 한번 제일 처음에 할 때 좀 힘드시겠지만 계정을 각기 이렇게 다르게 하는 게 네, 각기 다르게 이렇게 입력하시는 게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까 계정을 일괄적으로 만드셔서 우리 반의 계정은 요렇게 근데 아까 제가 3, 4년 지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아마 G 스위트를 관리하고 있는 학교가 있으실 것 같은데 지금 계정이나 여기 보면 졸업한 애들이랑 욕이 막 엄청 많아가지고 막 뒤죽박죽일 겁니다. 이거 삭제해도 되는지, 이거 선생님 거 이거 삭제해도 되는지, 이거 선생님 건지 학생 건지 정말 많을 거예요.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1년이 원칙이거든요. 그리고 요거를 더 연장하면 저희가 학기 초에 보면 정보장 선생님도 아시겠지만 개인정보 및
그 파기 그거의 원칙을 계획을 세워서 내부에서 운영하다 보면 1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파기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요 계정도 1년 지나면 없어야 되는 게 맞긴 맞거든요. 근데 이제 대체로 요거 학생들이 만든 거다 보니까 요거를 뭐 자료나 이런 게 다 쌓여 있으니까 구글 드라이브 쓰는 학교도 있고 그게 남아 있는 계정이 대체로 모든 학교가 다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계정을 그대로 쓰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참 이거 정리하기가 참 어려운 문제이긴 한데 일단 저는 기기별로 계정을 사용하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 아까 제가 G 스위트라고 했는데 그 요거는 구글에서 이제 회사, 중소기업이나 회사를 대상으로 엔터프라이즈 구글의 버전이 있는데 엔터프라이즈 버전 좀 나름 상위 버전입니다. 근데 이 엔터프라이즈 버전을 미래의 자기들의 고객, 네, 이렇게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미래의 잠재 고객인 학생들 또는 선생님들 이 사람들에게 뭐 교육적인 목적으로 푼다고 하지만 뭐 분명히 사기업이니까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엔터프라이즈 버전을 그냥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계정을 쉽게 만들어서 쓸 수 있도록 네, 그런 걸 제공하는 게 옛날에는 G 스위트라고 불렀는데 G 스위트 뭐 스위트룸 G 스위트로 불렀는데 요즘은 워크스페이스 이렇게 명칭을 하거든요. 네, 옛날에 요거 만들 때 정말 어려웠습니다. 네, 그래서 옛날 자체적으로 만들었을 때 네, 옛날 자체적으로 만들었을 때는 예를 들어서 학교에 예를 들어 신단.es.kr이라면 gmail.com이 아니고 계정이 이렇게 끝이 나게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선생님 학교.es.kr 이렇게 끝나게 되거든요. 그거를 gmail처럼 쓰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요거 옛날에 학교 자체적으로 미리 아시는 정보부장 쌤이 막 신청해서 만든 학교가 많았습니다. 나름. 근데 그 학교에서는 그 선생님들이 그거를 옆 학교에서 소문으로 듣고 뭐 이렇게 해서 네, 진행을 했는데 뭐 절차가 되게 까다롭습니다. 뭘 신청해서 14일 이내에 너희가 공공기관인 걸, 비영리 교육기관인 걸 입증해 주세요. 그러면 거기 홈페이지에 뭘 막 그 달고 뭐 해야 되거든요. 그 절차가 이런 걸 잘 모르고 막 어렵고 이러니까 뭐 홈페이지에서도 뭐 메타 태그라 뭐 이런 것도 건드려야 되고 되게 좀 나름 복잡했어요. 뭐 초심자가 보기에는. 그래서 막 하다가 실패한 학교도 많고 그랬는데 그런 어려움을 알고 시도교육청 자체에서 우리가 아예 우리 교육청이 구글이랑 아예 협약을 맺는 것처럼 맺어서 골뱅이.dg.go.kr 그리고 우리 시교육청이 최고의 슈퍼 관리자가 되고 그 중간 관리자로 너희한테 계정을 줄게. 그러면 그 계정을 받으면 우리 학교에서 받은 계정으로 학생들 계정을 만들 수 있게. 네, 요렇게 최고 관리자, 중간 관리자, 요렇게 두 분류로 나누어서 학교에서 중간 관리자 권한을 갖도록 해서 배부를 했거든요. 예를 들어 대구에서는 여기 G 스위트 관련해서 뭐 공문이 옛날에 온 게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공문이 딱 와서 2020년에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 공문에서 보면 뭐 학교에서 뭐 어떻게 하세요? 뭐 학교에서 뭐 요거 따라 들어가서 학교 계정을 알려줄 테니까 여기서 신청하세요. 이렇게 온 게 있었거든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혹시 대구 선생님들 여기 한 두세 분 계신 걸로 아는데 혹시나 그거 공문 관련해서 제가 혹시 가지고 있으니까 그거 필요하시면 저한테 요청하시면 제가 그거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학교 업무 관리에서 찾으셔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시도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요렇게 요거 만드는 양식이거든요. G 스위트 만드는 양식. 그러면 여기 요 양식대로 요걸 만들어서 네, 딱 넣으면 일괄로 만들 수 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만드실 때 뭐 얘 이름 어떻게 되나요? 그 다음에 성이 어떻게 되나요? 그 다음에 이메일 주소 뭘 할 건가요? 패스워드 뭘 할 건가요? 그 다음에 뭐 여기 기관이 어딘가요? 뭐 이렇게 체크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20명, 30명 정도는 그냥 일일이 입력하겠지만 막 100명, 200명씩 막 만든다 할 때는 되게 힘들지 않습니까? 그때는 엑셀에 작업을 해서 이렇게 올려서 일괄로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요거 작업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엑셀로 하면 에러가 납니다. 그래서 그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스프레드시트 거기 엑셀에서 작업을 하신 다음에 거기서 올려야 돼요. 네. 그래서 요거 제가 틀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제가 혹시나 요거 잘 안 되시면 혹시 문의 주시면 제가 요 틀이 있으니까 요대로 해서 구글 드라이브에 한 다음에 저장해서 올리시면 된다. 이렇게 네,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그
요게 구글 클래스룸 관련해서 여기에서 계정을 우리가 만들어 놨다. 네, 요거 만들어 놨다 해서 시도교육청에서 온 공문이거든요. 요 2020년에 왔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북이나 그 전남이나 그쪽에서는 더 빨리 만들었는 걸로 알고 있고, 네, 대구는 2020년에 그거를 만들어서 교육청에 이렇게 공문으로 학교 현장으로 안내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뭐 교육적인 목적으로 해서 이렇게 사용하지 않도록 이 교육청에서 온 공문이거든요. 그래서 구글 클래스룸 운영할 때, 그러니까 원격 수업할 때 요거 운영하는 학교가 많으니까 요거 구글 계정을 우리가 만들어서 드립니다. 요 뜻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그 여기 이학습터도 활용하시고 위두랑도 활용하실 텐데 거기에서도 이제 계정을 요즘엔 요거 다 아실 건데 계정을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이학습터에 계정 일괄 생성 들어가서 네, 요것도 이렇게 만드실 수 있다라는 점. 네, 제가 요거 한번 네, 에듀넷 사이트에 가시면 요거 이학습터랑 계정 만드는 거 여기 선생님 성함, 성함을 선택하면 됩니다. 여기 선택하면 학생 계정 관리라고 여기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셔서 선생님께서 여기 예를 들어 저희 반 학생 수에 맞게 이렇게 학생 수에서 이렇게 쭉 아이디랑 비번을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만드셔서 요거를 이학습터 계정을 만들어서 위두랑이랑 요거 쓸 때도 같이 쓸 수 있다라는 점. 옛날에 계정이 진짜 쓰고 하기 정말 어려웠는데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으니까 선생님들이 좀 쉽게 만들고자 구글에서 하는 것처럼 이학습터 위두랑에서도 이렇게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실제로 학생들이 오면 내가 어디 들어가야 되고 어디 들어가야 되고 이런 걸 모르잖아요. 그러면 제일 처음에 우리 선생님 휴대폰 제일 처음에 받아서 쓰실 때 선생님한테 좀 맞게 휴대폰 화면도 만들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뭐 물론 기본으로 쓰시지만 근데 저는 학생들한테 줄 때 자주 쓰는 것을 딱 하단에 배치시켜서 근데 제일 처음에 기본 기계 받으면 우리 이메일 안 쓰잖아요. 전화 안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필요 없는 거는 화면에서 다 없애고 학생들이 필요할 때 써야 되는 것만 이렇게 배치를 해 놓은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 위에 보면 번호, 여기 교사용이다, 학생 거다 이렇게 해서 그리고 기기를 사용할 때 이건 이 기계 아니야. 네가 조심스럽게 소중하게 다뤄야 될 기계야. 이렇게 해서 이걸 같이 넣어서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이미지 파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반에서 자주 쓰는 기계, 예를 들어서 디지털 교과서, 위두랑 뭐 패들렛 있으면 패들렛 이렇게 배치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학생들이 바로 딱 눌러서 바로 여기에 접근할 수 있게 괜히 학생들이 딴 거 괜히 안 만지게 이렇게 만들어 준 거거든요. 그냥 파워포인트로 뭐 그냥 쉽게 그냥 파워포인트로 그냥 그 기본 배경 화면에 그냥 이렇게 해서 그냥 아이콘 그거 보내가지고 넣어서 이렇게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래서 요 네이버 요거 위젯 요거는 왜 넣냐면 뭐 요즘 기계는 뭐 QR코드 스캔이 자동으로 되지만 학생들이 쓰는 옛날 기계 같은 경우에 QR코드 스캔이 안 되니까 QR코드 스캔할 때 필요하라고 요 위젯이나 이런 것도 학생들 검색할 때 바로 하라고 이렇게 넣은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 같은 요거는 지금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교사용으로 이렇게 만든 거거든요. 교사용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세팅을 해 놓은 거예요. 이렇게 여기 이렇게 해 놓은 화면이고요. 자주 쓰는 거 요거 이렇게 쭉 넣어 놓은 거고요. 지금 요때 이전에는 요 앱으로 다 있었는데 이제 학생들이 바로 가기 우리 PC에서는 즐겨찾기 추가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즐겨찾기. 그럼 그거처럼 학생들이 우리 반에서 필수적으로 좀 쓴다. 예를 들어 이학습터 쓴다. 아니면 우리 학교에서 뭐 위두랑 쓴다. 위두랑 뭐 앱 있지만 그리고 저 3학년이니까 지도를 쓴다. 네이버 지도. 웹 디지털 교과서 쓴다. 그럼 웹비어 이런 거를 여기 크롬 표시 붙은 게 보이실 겁니다. 여기 요거 그 크롬으로 접속하셔서 뭐 홈 화면에 추가 있잖아요. 그거 했는 거거든요. 홈 화면에 추가해서 학생들이 홈 화면에 추가하는 거를 이렇게 자 요거 추가해 놓고 요대로 클릭하면 요거 딱 오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요 설명이 뒤에 오른쪽에 여기 홈 화면에 추가입니다. 웹 디지털 교과서 들어가서 여기 오른쪽에 점점점 메뉴 있지 않습니까? 점점점 스택 메뉴 여기에서 홈 화면에 추가를 눌러서 학생들이 자주 쓰는 사이트, 인터넷 사이트도 바탕화면에 딱 꺼내 놓는 거죠. 그래서 우리 반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뭐 동영상 편집 어떤 앱도 쓰고 이렇게 해서 여기 딱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뭐 바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최대한
막 우리 교과서는 펴라 하면 교과서 딱딱 피면 되는데 엉뚱한 데 갔다가 이렇게 오면 학생들이 또 몇 명은 안 되고 그러니까 그런 걸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홈화면에 추가를 만들어서 넣어주는 거예요. 네. 물론 초반에 이거 하기 좀 번거로운 작업이긴 하지만 한번 해놓으면 나중에 쓰실 때 편할 수 있으니까. 네. 그리고 뒤쪽에 보시면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어떤 점이 좋냐면 학생들 입력할 때 특히 3학년들 선생님 아이디 맨날 까먹고 비번 맨날 까먹거든요. 선생님 맨날 입력해 줘야 돼요. 근데 어차피 내가 1인 1기일 경우에 내가 쓰는 기계니까 학생들한테 한번 입력하고 나서 요 계정을 기억시켜 놓는 거예요. 어차피 학생들이 이거 집에 반출해서 집에서 쓰는 경우 거의 없거든요. 그리고 이 기계를 딴 친구들이 쓰는 경우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학교에서 추진하는 개인정보 정책에는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학교에서 편하게 접근하는 그 부분에 저는 네, 초점을 맞춰서 내 계정에 딱 선택만 하면 내 계정이 들어가도록. 그래서 학생들이 아이디랑 비번을 물론 여기 뭐 뒤쪽에 조그맣게 적어놔도 돼요. 기계 조그맣게. 근데 기계 조그맣게 뒤에 적어놓는 것도 개인정보 위반이거든요. 물론 그렇게 하셔도 되지만 뭐 그것도 부차적으로 놔두고 이렇게 해놔서 학생들이 클릭해서 바로 들어가게. 그런데 혹시나 3학년 일반 친구가 3학년 일반 1번이 기억돼 있고 3학년 2번 1번이 또 기억돼 있다. 그럴 경우에 아이디가 여러 개 뜨거든요. 근데 내 거 선택해서 들어가면 되니까 그런 부분은 그냥 약속을 통해서 지키면 될 것 같아서 저는 3, 4학년 좀 이런 영타 치기도 어렵고 접속하는데 오래 걸리는 친구들한테 이렇게 해주면 학생들이 1년 동안 쓰는데 편하게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전교생을 다 해주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 반에서 쓸 때는 그렇게 하면 좀 더 편하지 않을까. 요거는 선생님께서 해주시 마시고 제가 요거 PPT나 이런 거 드리면 요렇게 쓸 수 있는 방법도 그냥 안내만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부분. 네, 그리고 그 매월 뭐 일주일에 한 번씩 하셔도 되는데 매월 첫째 날이나 뭐 매월 마지막 날 얘들아 이제 요 한번 정리하자. 아니면 뭐 스마트 비서를 시켜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이제 내 거 왜냐하면 왜 컴퓨터 시간에 D 드라이브에 무조건 자기 거 저장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기 거를 이렇게 저장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면 네, 또는 남의 걸 건드리지 않도록 뭐 그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주기적으로 정리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네. 자, 그리고 이렇게 화면 세팅할 때 첫 번째 거는 화면 꺼짐 시간이거든요. 선생님께서 설명하시다 보면 어쩔 때 뭐 활동 설명하다 보면 화면이 꺼져요. 그럼 또 눌러서 이렇게 되니까 화면 꺼짐 시간은 10분 또는 30분. 네, 이렇게 10분 이상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선생님께서 아까처럼 화면을 딱 만들어 놨다. 그러면 홈 화면 구성을 잠금 해주시면 됩니다. 설정에 디스플레이에 홈 화면에 네, 삼성 거 기준으로요.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요거 왜 필요하냐면 선생님 기계 받으셨을 때 그 장난치면 애가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모습 무섭게 찍고 막 그런 것도 막 있거든요. 자기 얼굴로 막 배경화면 다 바꿔놓고 막 그런 건, 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때는 물론 걔들이 풀 수도 있지만 홈 화면을 딱 잠궈 놓는 거예요. 네, 그렇게 세팅이 끝난 후에 못 건드리게. 네, 그렇게 해 놓으셔서 네, 쓰시는 게 네, 더 좋으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할 때 이 상태로 바꾸지 마, 비밀번호 걸지 마, 이렇게 그런 부분을 이야기해 주시면 좋습니다. 네. 네. 다음은 이제 키보드 아까 쉬는 시간에도 질문하셨는데 그 뭐 SD 카드나 요런 액세서리를 구입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네. 당연히 혹시 문서 작성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키보드 있으면 좀 더 좋고요. 근데 키보드 있으면 또 무거워지는 그런 점도 있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 탈부착이 좀 잘 되는 그런 키보드를 좀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터치펜. 네. 네, 터치펜, 네, 요런 거 S펜 있으면 좋은데 아니더라도 이렇게 학생들이 연필을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혹시나 저장 용량 이런 거 보면 네, 최소 32기가 정도는 같이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요즘엔 다 스마트 TV라서 미러링 기기가 다 되지만 혹시나 아직도 안 되는 게 있으면 이런 것도 혹시 가지고 있으시면 네, 좋을 것 같죠. 네, 그리고 여기에 추가해서 이어폰도 네, 아까 네, 이어폰도 소모품으로서 네,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요런 거 주실 때 네, 같이 그래서 요 보관함이 있으면 진짜 좋은 게 보관함 안에 요 얘들도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몇 학년 몇 반이 몇 개 이렇게 들어가 있다. 이렇게 네, 같이 들어가 있는 거죠.
네, 여긴 S펜이고 요거는 그냥 터치펜 이렇게 해서 같이 배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혹시나 미러링은 네, 그냥 선으로 연결됐든 연결되지 않았든 네, 태블릿 PC 화면이 아니면 뭐 컴퓨터 화면이 요 TV로 나오게 하는 거. 네. 뭐, 뭐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실 수도 있고 직접 선으로 네, 아니면 무선으로 하실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세팅이 다 됐어요. 자, 그럼 이렇게 세팅이 다 됐는데 이제는 쓰려고 하니까 와이파이랑 뭐 이런 걸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갑자기 와이파이가 안 되고 뭐 연수하니까 서버 얘기하고 스위치 얘기하고 뭐 이런 부분 막 얘기하는데 저도 선생님께서 물으시면 저도 어느 정도까지 대답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참 정보부장 아니면 업무 담당자가 여기까지 알아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그냥 이런 거구나 그렇게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고 그냥 이해가 안 되시면 그냥 넘어가시는 게 네, 정신 건강에 이로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막 이것저것 해보고 그냥 저도 제 나름대로 이해를 한 거라서 네. 일단 학교망을 보시면 뭐 중고등학교는 저랑 다르거든요. 중고등학교는 학생들이 쓰는 것과 왜냐하면 선생님이 노트북을 갖고 다니시니까 서로 딱 나눠져 있을 거예요. 근데 저희는 집에서처럼 업무망 집에서 EVPN 접속하면 인터넷 끊기잖아요. 근데 학교에서는 둘 다 되지 않습니까? 둘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네. 자, 업무망은 업무랑 관련된 직업을 할 수 있는 네, 그런 작업을 할 수 있는 망이고요. 학생망은 우리 컴퓨터실 학생들이 네, 그런 거 같이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학교 교실은 둘 다 되어 있는 거예요. 네, 무선망은 이제 천장에 이제 그거 되어 있는 네, 무선망이고요. 네, 그다음에 전화랑 그런 나머지는 기타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만약 컴퓨터실에서 업무 관리를 접속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떤 학교는 되는 학교도 있다는데 컴퓨터실에서 업무 관리 접속하면 EVPN 써야 됩니다. 접속이 안 됩니다. 네, 막혀 있거든요. 네, 분리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는 게 원칙이고요. 근데 어떤 학교는 뭐 되는 학교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자, 그러면 요런 망이 업무망, 학생망, 무선망, 기타망이 스위치를 통해 연결돼서 이 스위치를 통해서 UTM이라는 통합 보안 장비로 연결돼서 이게 시도교육청에서 관할이 돼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요거는 실제로 시도마다 다를 수 있어요. 네. 네, 되게 이상한 용어가 계속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여튼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 그리고 무선망은 제일 끝에 하면 우리 교실 천장에 네, 우리 교실 아니 벽면이나 천장 아마 복도에 있는 학교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 AP 기기에 네, AP 유무선 공유기 같은 거 거기에 달려서 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러면 학교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인터넷이 되는 거고 아까 UTM이란 기계가 스위치 연결돼서 그 PoE 스위치라는 게 또 연결이 돼서 그 여기 AP라는 거 이게 와이파이를 만들어주고 그 무선 단말기는 요 와이파이에 연결돼서 무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터넷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쭉 연결이 돼서 그러면 여기 유선에는 선으로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여기 UTM 여기 다 선으로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선으로 다 연결이 돼 있고요. 무선에는 여기랑 여기랑 무선으로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 바다를 떠돌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UTM이라는 장비, 그 다음에 여기 스위치 연결돼서 이 스위치가 무선망에는 AP로 연결이 돼서 와이파이를 생성해주고 이 와이파이 신호를 우리 태블릿이 잡아서 우리가 인터넷 검색을 할 수 있고 수업에 활용할 수 있다. 네, 이 정도까지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까지만 아셔도 진짜 많이 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학교 정보분야 선생님이 이 정도만 아시고 우리 학교 어떻게 돼 있는지 어느 정도 아시고 만약 업체가 왔다. 그러면 여기에서 뭐 이런 거 살짝 이 전문 용어를 써오면 그 사람들이 혹시나 뭐 눈 뜨고 사기나 하겠죠. 네. 그래도 그 사람들이 충분히 속이면 네, 우리가 속일 수밖에 없겠지만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여기 스쿨렛 영역이라고 있고 외부망이 있고요. 그리고 학내망 영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학교가 요까지입니다. 학교가 학교가 요 방화벽이라는 게 있고 거기에 스위치 뭐 UTM 연결돼서 여기까지 되고요. 여기까지 되고요. 그럼 요게 교육청에서 연결돼서 교육청에서 어떻게 이 학교는 그러니까 대구는 그렇거든요. 교육청에 전체로 해서 몰려서 이 학교에서 어떻게 되어 있고 네, 스쿨렛을 통해서 연결돼서 인터넷 통신 사업자 그러니까 시도 교육청에서 어떤 뭐 2년마다 계약을 서로 다르게 할 거예요. 어떨 때는 SKT고
어쩔 때는 KT가 돼 있는 데도 있고, 어쩔 때는 LG U+도 있고 그럴 거예요. 교육청에서 통신 사업자랑 계약을 맺어서 2년, 3년 동안 하고 있고 그걸 갱신하거나 아니면 다른 업체랑 또 계약을 맺을 거고요. 그게 스쿨렛을 통해서 우리 학교로 해서 쭉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교육청에 이 서버가 있는 곳도 있고요. 아니면 대구 같은 경우에는 아니면 옛날에 정보원이나 이런 데 있는 경우에는 서버가 거기를 통해서 있는 데도 있어요. 미래교육, 뭐 대구는 미래교육연구원에 연결돼서 이렇게 있는 데도 있고요. 네, 요거는 시도교육청마다 다를 건데, 네, 요 외부 인터넷 구간이 여기 스컬렛 이렇게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게 학내망 영역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랫부분에 통합 관제라는 게 있고 개별 관제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뭐냐면 그 시도교육청에서 전부 통합해서 이걸 관리할 수 있는 거. 그런데 그럼 시도교육청에서 뭐 아이디를 만들고 비번을 만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데가 있는가 하면 대구랑 제주랑 세종 같은 경우 대구는 여기 AP 컨트롤러나 뭐 데이터베이스나 인증 서버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학교 자체에서 권한을 줬거든요. 그러면 이제 전부 다 준 건 아니라 학교 자체에서 내가 우리 학교 기계에 쓸 만한 와이파이 아이디 비번을 선생님께서 만드실 수 있는 거예요. 너무 어렵다. 그러면 뭐 와이파이 아이디를 뭘로 하고 비번도 뭘로 해서 뿌려줄 수 있다라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여기 뒤에 나오겠지만 선생님께서 아이디, 그러니까 와이파이를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와 비번을 별도로 생성할 수 있다. 그게 개별 관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여기 그 김태희 선생님께서 채팅창에 남겨주셨는데 컴실에서 망분리가 안 된 상태라는 거는 네, 요거는 문제가 있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대로는 분리되어 있어야 되는데 업체가 공사를 하면서 잘못했거나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실제로는 네. 요거 보안상에 있어서 아마 걸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자, 요렇게 일단 구성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정말 좀 어렵죠. 자, 그런데 그 코로나19가 가져둔 혜택, 장점, 유일한 장점이라고 볼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진짜 정보 보안에 있어서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네. 솔직히, 우리, 물론 중요한 정보도 있겠죠. 네. 비밀도 있고, 보안상 그런 것도 있겠죠. 근데 학교에서 얼마나 중요한 게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정말 철두철미하게 막혀 있었어요. 겉으로는 얘기하면서 스마트 교육, 뭐, 소프트웨어 교육, 뭐, 에듀테크, 그런 걸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보안상에서는 진짜 많이 막혀 있었거든요. IT 선진국가라고 봐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많이 막혀 있었습니다. 근데, 어, 이게 코로나19로 해서 뭐 정말 많이 풀어줬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 그러면 교실에서 무슨 공격이 옛날에는 사용 안 된다. 불법이다. 라고 했지만 그걸 풀어줬어요. 대신, 여기 네트워크랑 뭐 암호, 그 다음에 비밀번호, 펌웨어 업데이트, 이런 걸 보면 보안을 철저하게 한다면 쓸 수 있도록 해주겠다. 라는 부분이거든요. 보안을 철저하게 한다면 쓸 수 있게 해주겠다. 대신 교육용 단말기, 학교에서 쓰는 선생님들이 쓰는 태블릿이나 학생들이 쓰는 태블릿에 업무 자료라던가 새어나가면 안 되는 그런 자료는 저장하지 마라. 교육용으로만 활용하면 유무선 공유기를 쓸 수 있도록 해주겠다. 네, 이렇게 허용이 됐습니다. 네, 이렇게 쓸 수 있도록 해줬고요. 그 옛날에 어떤 일이 있어요? 뭐 구글 클래스룸에서 하면 학생 평가 자료나 이런 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중고등학교에서 학생 평가 자료는 되게 민감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성적이. 그래서 그런 게 구글 클래스룸에 있으면 유출이 되면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는 그런 적이 하나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성적이나 이런 민감한 자료는 업무 자료는 절대 저장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네, 유무선 공유기에 사용할 수 있다. 네, 이렇게 네, 됐습니다. 자, 그럼 요게 바로 무선 인증 서버거든요. 요게 무선 인증 서버입니다. 요게 그 다른 타 시도에서는 요게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대구나 일부 교육청에서는 요거를 이제 정보부장쌤한테 또는 전산신문쌤한테 요 아이디 비번이 부여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들 수 있습니다. 와이파이 아이디 비번을요. 네. 그래서 저는 올해 제가 정보 업무 담당자가 아니라서 이 권한을 갖고 있지 않지만, 네. 저희 정보부장님한테 요 아이디 좀 만들어 주실 수 있나요? 하면 이렇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그 와이파이의 패스의 개념이거든요.
자, 여기 문입니다. 문. 요 문을 열고 들어가면 문을 열면 통과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열쇠는 여러 가지 열쇠가 되는 거예요. 꼭 한 개, 이 기계는 한 개의 키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와이파이 아이디를 ABCD를 만들었다. 또 어떤 건 1, 2, 3, 4를 만들었다. 그럼 기계에 1, 2, 3, 4를 넣어도 되고 ABCD를 넣어도 되는 거예요. 그냥 통과의 개념입니다. 네, 요게 안 되면 와이파이 접속이 안 되게 그냥 보안상으로 막아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선생님 기계에 1, 2, 3, 4를 썼다. 학생 기계에 1, 2, 3, 4를 썼다. 네, 상관없습니다. 인터넷은 다 됩니다. 대신 로그 기록에 학생이 엉뚱한 사이트 들어가면 선생님 거 그걸로 잡혀 있으니까 원래 원칙은 한 기계에 한 개의 와이파이 아이디를 쓰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교육청에서 아까 배부된 거는 그렇게 다 만들어져 들어온다는 거거든요. 네. 자, 우선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직접 발급 가능하다는 거고요. 자, 여기 입력하는 방식이 이렇게 있거든요. 네. 저는 교직원도 만들 수 있고 학생용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둘 다 똑같아요. 네. 교직원은 여기 아이디가 겹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업무 포털 아이디를 저는 선생님한테 옛날에 할 때 받았습니다. 그럼 그걸로 해서 초기 비밀번호 선생님 어떤 거 쓰실래요 해서 선생님 비밀번호를 받아서 제가 관리를 했습니다. 네, 학생은 어떤 규칙을 만들어서 네, 요 기계마다 제공해 줬고요. 그리고 혹시나 학급에서 선생님께서 까먹으셨을 때 쓸 수 있도록 학급에서도 하나를 만들어 줬어요. 예를 들어서 3학년 2반이니까 SD 32 뭐뭐뭐뭐 비밀번호는 뭐뭐뭐뭐 느낌표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전체 학교로 쓸 수 있는 거 하나를 만들어 줬습니다. 왜냐하면 급한데 우리 수업해야 되는데 학생들이 저거 까먹었어요. 그럼 학급 걸로 검색해서 들어와. 학급 걸로 입력해서 들어와. 이렇게. 그리고 아까 계정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계정이랑 똑같이 만들어서 넣는 거예요. 그러면 학생들이 선생님 제 계정은 ABCD 1, 2, 3, 4예요. 그러면 와이파이 비밀번호도 ABCD 1, 2, 3, 4야. 그리고 너 에듀넷 비밀번호도 ABCD 1, 2, 3, 4로 선생님이 만들었어. 다 똑같이 주는 거예요. 3학년 학생들한테 야 너는 이거 아이디는 이거고 이거 아이디는 이거고 얘들 절대 기억 못하거든요. 하나로 다 통일해서 줬습니다. 네, 뭐 그래서 와이파이든 뭐든 똑같이 입력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통일해서 주면 그나마 3학년들이 좀 더 잘 쓰지 않을까. 그런데 요거는 위급 상황일 때 특별 상황일 때 그렇고 전체적으로 와이파이 들어가 있고 계정이 들어가 있고 자주 사용하면 튕기지는 않을 거예요. 네. 자, 요거는 시도교육청마다 아마 다를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카페나 집에서 와이파이를 쓴다면 그냥 입력하면 그대로 다 됩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그대로 쭉 진행이 되게 됩니다. 맞죠? 아이디를 넣는 게 없지 않습니까? 여기 뭐 무슨 어디에 비밀번호는 뭐입니다. 뭐 근데 요새 비밀번호 없는 데도 있으니까. 그런데 학교는 2단계 보안입니다.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둘 다 넣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PAP 방식으로 2단계는 GTC 인증 안 한 아이디와 패스워드 입력은 직접 이렇게 입력하고 요즘에 옛날에 막 선생님 저 안 돼요. 익명 아이디에 막 패스워드 넣어놓고 그런 적이 많았거든요. 요렇게 입력해서 한번 입력해 놓으시면 계속 저장이 돼서 쓸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요거는 대구교육청의 방식이고 혹시 요 방식 EAP 방식이나 요 GTC 요게 조금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아마 학교 정보부장 선생님이 알고 계실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요 부분에 혹시 요게 상이한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구는 혹시 선생님 그 전에 학교에서 선생님 아까 말씀드린 ABCD 1, 2, 3, 4 ABCD 1, 2, 3, 4 느낌표라는 아이디와 비번을 갖고 계신다. 그러면 이 학교 와서도 적용됩니다. 왜냐하면 대구는 디지에듀 러닝이라는 교육망으로 쭉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학교도 연결 깔려 있고 예를 들어서 대구 한설초에도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입력해 놓은 아이디 비밀번호가 학교에서 쓰다가 거기 가면 거기 학교에서도 그대로 쓸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똑같이 통용되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네, 대구는 그렇게 돼 있다라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 타시도에서도 그렇게 돼 있는지 네, 혹시 확인해 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그 BYOD라고 해서 아까 1인 1기기가 안 될 때, 선생님 제 휴대폰으로 뭐 검색하거나 이렇게 해도 됩니까? 네, 요거는 선생님께서 선택해야 될 문제입니다. 네, 여기 Bring Your Own Device라고 해서 BYOD를 쓸 것인가 말 것인가. 근데 쓰면 1인 1기기로 해서 쓸 수 있습니다. 이런 장점이 있죠. 근데 반대로는 아, 내가 얘가 뭘 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하기가 어렵다. 얘가 혹시 딴짓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불상사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아이디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고 학생이 여기 뭐 학교 다른 곳에 가서 또 요걸 가지고 게임이나 이런 데 쓸 수 있을 수도 있는 문제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학교 관리자 교장 교감생과 의논을 해서 분명히 한번 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체로 학교는 학교에서 교실 내에서 쓸 수 있도록 하고 뭐 학생들이 어 물론 어디 시도교육청에서 그런 걸로 해서 다 잡아내진 못하겠지만 잡히진 않겠지만 그런 부분에 염려가 있기 때문에 다 쓰지 못하게 할 겁니다. 네. 그리고 대체로 뭐 학교에서는 자기 휴대폰보다 여기 태블릿을 가지고 쓰는 게 원칙이니까 어떤 대체로 학교에서는 아마 알려주지 않는다라고 많이 쓰실 것 같아요. 근데 수업에서 쓰려고 하니까 좀 있긴 있어도 또 좋을 것 같고 그런 상충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 요거는 디지털 교과서의 그 노트 기능이거든요. 학생들이 제일 처음에 할 때 아까는 이때까지 선생님께서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선생님께서 어떤 태블릿의 약속 규칙을 정한다던가 이렇게 해서 배부한다던가 그런 건데 지금은 태블릿을 쓸 때 얘들이 사용자가 엉뚱하게 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선생님께서 교육을 시킬 것이냐. 그러면 분명히 시간을 따로 내셔도 되거든요. 학기 초에 뭐 발표 방법이나 뭐 학급 생활 규칙을 정하는 것처럼 뭐 그래서 우리 요렇게 발표한다, 요렇게 발표한다 하는 것처럼 요렇게 정하는 것처럼 요 방법도 똑같이 정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박수 치면 뭐 어떻게 태블릿 PC를 덮고 선생님을 본다라던가 뭐 선생님이 뭐 박수를 2번 치면 뭐 태블릿 PC를 뭐 어떻게 한다던가 그런 규칙을 서로 정할 거예요. 자, 그럴 경우에 요거는 스마트 기기로 요 다짐 서약을 해서 배경화면을 만드는 거예요. 아까 썼던 그런 배경화면처럼 아까 그런 배경화면을 주고 학생들이 자기가 할 만한 그런 글을 쓰는 거. 네. 요런 노트 제일 처음에 이렇게 만들어 쓰거나 아니면 국어 시간에 뭐 다짐하는 글쓰기라던가 뭐 국어 시간에 아니면 사회 시간에 이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거랑 연계해서 수업 시간과 연계해서 우리가 뭐 사이버 폭력 뭐 이런 것도 연계해서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해서 뭐 규칙을 정하는데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런 거는 그 활동에 대해서 네, 학생들이 요건 제가 다 만들어주고 학생들이 이렇게 써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아까 스위치라는 게 나왔습니다. 선생님이 제가 아는 스위치도 그렇고 선생님이 아는 스위치는 불 켜고 끄는 거예요. 네, 불 켜고 끄는 거. 근데 그 스위치가 아니라 여기서는 그 네트워크를 이제 신호를 주고받는 스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트워크에서 어떤 소스를 주고받는다. 네, 그러면 아까 무선망을 예를 들면 아까 UTM 통합 장비가 있었다면 거기에 무선망 라인을 네, L3 스위치에도 연결되고 뭐 PoE 스위치에도 연결해가지고 요게 쭉 뿌려져서 여러 개의 AP로 이렇게 연결할 때 사용하는 그 신호를 연결할 때 그런 스위치 기능이 그런 그 신호를 주고받는 게 스위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여기 선생님 교실에 요거는 약간 요게 있는 것도 있고 아마 교실에 붙어 있는 게 동그란 게 많이 붙어 있을 겁니다. 삼성 것도 그렇고 아니면 요거는 다산 회사 건데 다산이 붙어 있는 것도 있고요. 네, 요런 AP가 이렇게 천장에 붙어 있거나 벽에 이렇게 붙어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제가 연구학교 할 때 제가 한번 떼봤거든요. 천장에 있는 걸 제가 올라가서 나사 풀어서 한번 떼봤습니다. 그러면 여기 빨간색 부분이 있거든요. 요 빨간색 부분. 그러면 요 빨간색 부분이 뭐냐면 그 전기를 공급해주는 전자기기거든요. 전기를 공급해주는 부분입니다. 요 딱 전기 공급하게 생겼죠. 우리 어떤 장비 다 이렇게 생겼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요거는 근데 천장에 보면 요 노란 선 하나만 딱 연결돼 있지. 여기에 전원은 연결돼 있지 않거든요. 어? 그러면 얘 어떻게 켜지고 작동하는 거지? 그래 보면 여기 노란 선에서 전기도 같이 공급받아서 얘가 사용이 되는 거예요. 되게 신기하죠, 선생님. 요게 POE 방식이거든요. 요게 POE 방식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 천장에 보시면 혹시 요 연결하려면 랜선도 꼽아야 되고 멀티템 연결해가지고 전원도 다 꼽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랜선만 꼽아도 랜선을 통해서 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게 하자. 그게 바로 POE 방식, POE 스위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트워크 연결 기능도 있고 전원도 공급된다. 네. 그래서 천장에 보시면 따로 전원 공급선은 연결 안 돼 있습니다. 네, 보시면 랜선만 딱 꼽혀 있을 거예요. 아, 이렇게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혹시나 우리 반에 있고 옆 반에 있고 우리 교실이 몇 개 없어서 여기 AP를 옮겨야 된다. 근데 AP가 위에 천장에 있긴 있는 걸 확인했다. 그러면 요걸 떼서 거기에 붙이기만 붙이고 그 POE 방식이 있는 거기 UTM 거기 연결된 곳에 가서 여기 연결된 곳에 번호만 제대로 꼽아주면 아 연결한 후에 꼽아주면 바로 그 교실에서도 인터넷이 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네. 그 아마 서버실 아마 렉이 박혀 있는 곳이 학교에 있을 거예요. 분명히. 정보부장 쌤은 아실 거예요. 거기 여기 막 스위치 막 꼽혀 있고 랜선 막 꼽혀 있는 곳이 있습니다. 학교에 뭐 엘리베이터 학교 엘리베이터 옆에라던가 뭐 컴퓨터실 옆에라던가 그렇게 연결된 것이 선이 막 연결된 곳이 있거든요. 거기에 있는 연결된 곳에 번호 찾아서 꼽고 그 교실에 있는 번호에 가서 그 AP 기계만 떼서 거기에 연결하면 자동으로 네, 작동이 될 겁니다. 자, POE 스위치는 전기가 공급되기 때문에 요 선만 연결하면 된다. 네, 요거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혹시나 우리는 POE를 안 돼 있다. 네, 이 POE 기능을 지원하지 않는다 하면 요 인젝터라는 것도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연결해 가지고 쓸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굳이 요거 말고 유무선 관객이 쓰는 게 더 편하실 겁니다. 그 교실에서. 네. 다음은 아까 스위치, L3 스위치, 뭐 L2 스위치 뭐 이렇게 아까 뭐 얘기했는데요. 그 L3 스위치는 요 스위치를 아까 POE 스위치 L2에 있는 이 스위치를 다 모아서 중간에 연결하는 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우리 통합 장비 요거 연결해서 L3 스위치에서 각각으로 쪼개서 뭐 POE 방식을 지원하는 네, 스위치를 연결해서 교실에 간다. 각각 하나씩 네, 각각의 IP 주소를 쪼개서 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왜 우리 교실에 보면 IP 그 인터넷이 연결된 IP가 다 부여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학교에 보시면 업무망, 인터넷망, 무선망의 IP가 다 제각각으로 부여가 되어 있거든요. 아마 그 정보부장 선생님이시면 다 아실 겁니다. 다 IP가 각각으로 부여되어 있어요. 그 IP 대역대별로 네, L3 스위치가 요거를 모아서 각각으로 뿌려준다. 네, 그렇게 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요 부분은 아마 그 앞에 부분은 조금 모르셔도 상관없는데 요 부분은 그 우리 교실에 망이 두 가지가 들어올 겁니다. 대체로. 옛날 구형이 아니고 어느 정도 신식으로 들어오는 무선망이라면 두 개가 들어옵니다. 5G로 들어오는 게 있고요. 그냥 G로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그런가요? 네. 5G로 들어오는 거. 당연히 속도는 뭐가 더 빠를까요? 5G가 빠릅니다. 속도는요. 속도에 있어서 장점을 지닌 것은 5G입니다. 속도에 있어서요. 그런데 더 넓은 범위의 와이파이, 인터넷이 되게 하는 범위의 장점은 네, 와이파이 없는 2.4, 네, 그냥 DG 에듀러닝, 네, 요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학교의 구축도를 한번 보시면요. 요 동그라미 친 거는 신규로 되는 거고, 제일 처음에 저희가 예산이 부족해서 교실을 띄엄띄엄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어떤 교실을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4학년 2반 했으면 한 칸 띄고 4학년 4반. 요 교실에 이렇게 딱딱 선택하도록 했거든요. 어떨 때는 3반까지도 같이 쓸 수 있게. 네, 이렇게 썼습니다. 근데 물론 한 교실에 하나 있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옛날에 안 됐을 때는 띄엄띄엄 해놓고 나중에 예산이 생기면 여기도 박아야지. 이렇게 해서 집행을 했거든요. 자, 우리 교실 안에 AP가 있다. 그러면 5G로 쓰는 게 나아요. 근데 우리 교실에 없고 우리가 옆반에 걸 쓰거나 아래층 또는 위층에 있는 걸 땡겼어야 된다. 그러면 이제 5G 없는 게 더 유용하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교실에서 쓸 때도 우리 교실 인원이 좀 많아 만약 20 몇 명, 30명이다. 그러면 전부 다 5G를 다 걸기보다는 전부 다 5G를 먼저 한번 테스트를 해보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누군가 끊기고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반반 쪼개주시는 거예요. 뭐 선생님께서 너는 5G로 해 이렇게 하는 것보다 선생님 기계를 한번 모으셔서 뭐 남자는 5G, 여자는 뭐 그냥 아니면 여자는 5G 이렇게 한번 각각 나눠 주셔서 쓸 수 있도록 해서 최대한 안 끊기게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으니까 네, 이렇게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학교에 대체로 있는 거는 여기 왼쪽에 있는 요 동그란 게 아마 학교 교실에 아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있는 거는 유무선 공유기. 네. 그리고 유무선 공유기 이제 쓸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요거 비교를 잠깐 해드리면, 얘가 AP가 상당히 고가입니다. 네. 왜 고가인지 모르겠어요. 진짜. 네. 선생님이 계셔서 다 선생님께서 하지만 아마 이렇게 에듀테크 요런 게 학교 현장에 들어온다고 하니까 금액을 더 올리는 건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상당히 거의 100만 원에 육박하는 고가이고요. 근데 교실에 있는 거는 뭐 물론 인원이 적긴 하지만 네. 중저가. 네. 근데 유무선 공유기계 중에서도 되게 비싼 거는 네. AP만큼 비싼 가격으로 네. 많이 하는 것도 똑같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그리고 선생님 MDM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MDM은 뭐냐면 선생님께서 삼성에 만약 취직하셨다라고 보시면 그 모바일 기기가 거기 들어가면 사진 못 찍게 왜 기술 유출될까 봐 그렇게 하는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MDM에 딱 들어가면 네, 이 모바일 기기가 어떻게 돼 있고 어떻게 사용되고 뭐 분실 처리되었고 뭐 몇몇 번에 활성화되어 있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어플리케이션을 뭐 예를 들어 요거 앱 설치하겠다. 요것도 할 수도 있고 어떤 컨텐츠를 배포할 수도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요 문제가 어떤 거는 MDM에 걸려 있고 어떤 거는 MDM에 걸려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왜 그러냐면 옛날에 제일 처음에 들어올 때는 이 MDM도 라이센스가 한 대마다 거의 10,000원에 육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업체가. 왜 우리 요거 써야 되니까. 그러면 학교에 100대 있으면 학교에서 100대를 100만 원을 또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만큼 100만 원을 쓰는 거에 비해서 얘가 그만큼 효용이 있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얘가 학생이 딴짓하고 있으면 메시지를 보내서 뭐 기기 관리 측면도 있지만 메시지를 보내서 그걸 막을 수 있고 카메라 기능을 비활성화 시킬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얘가 그 우리 휴대폰에 그런 것처럼 얘가 어떤 이슈를 발생시켜서 기능을 제어하거나 컨텐츠 설치하거나 앱을 배포할 수도 있고 이런 기능이 있는데 실제로 그 기능보다 학생들이 같이 들어가서 설치하는 게 더 빠를 수도 있거든요. 이게 정말 계륵 같은 존재입니다. 쓰자니 그렇고 안 쓰자니 그렇고. 근데 이미 그러니까 그런데 이 문제는 우리 반에 우리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30대를 구입했어요. 그러면 그 30대에 대한 MDM은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또 구입해야 돼요. 또 설치를 또 해야 되는 절차가 발생하고요. 그럴 바엔 차라리 그냥 우리 있는 거 그냥 쓰는 게 낫겠다. 요 설명 방법은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쓰는지 방법은 알고 있는데 실제 쓰시는 분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방법을 모르시는 분도 대체로 대부분이고요. 네, 요런 게 있습니다. 요런 게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선생님 여기 참고 자료는 뭐냐면 학기 말이 되었을 때 선생님들께서 요 자료를 뿌리셔서 선생님 요거 스마트 기기 요렇게 정리해서 반납해 주세요. 요렇게 받으실 때 필요한 자료를 제가 만든 거거든요. 자, 뭐 저는 혼자인데 300개나 되는 기기가 있습니다. 자, 선생님 배경화면을 기본으로 바꿔서 원래대로 해주세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이렇게 요거를 그냥 그대로 자료를 제가 참고 자료를 만든 겁니다. 요거 제가 그대로 드릴게요. PPT로 드릴게요. 자, 그리고 학생들이 교육적으로 설치하는 그런 앱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건 다 삭제하고 반납해 주세요. 그리고 계정에 보면 학생들이 개인 계정을 넣어놓은 게 있어요. 요 계정도 다 삭제해서 보내주세요. 자, 그리고 갤러리에 가보면 학생들이 엉뚱하게 찍은 사진이나 학습활동 사진, 요거 어차피 선생님이 받으시면 선생님이 다 삭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 다 삭제한 후에 반납해 주세요. 자, 그리고 스마트 기기 요렇게 정리해 주세요. 뭐 S펜 다 확인해서 또는 뭐 결착형 모델일 경우에는 여기 착 붙여서 같이 반납을 해 주세요. 뭐 요렇게 요런 걸 제가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같이 드릴 테니까 요거를 네, 꼭 네, 같이 한번 나중에 연말 때 요거를 한번 하셔서 네, 요거 쓰시면 좋을 것 같고